자, 그럼 문영왕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돼 있고, 니원서기, 일본서기에는 괴로왕의 아들로 돼 있고, 백제신찬에는 문영왕이 동성왕의 배다른 형이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막 뒤죽박죽이죠. 자, 동성왕은 틀림없이 곤지왕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애가 태어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곤지가 일본에 건너갈 때 섬에서 문영왕이 태어났고 곤지가 외경어에 이르렀을 때 5명의 자식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곤지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형인 동성왕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죽자 그 다음에 동생인 문영왕이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국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렇게. 곤지의 이렇게 동성왕. 요거 이제 요게 일본서기 계로왕의 아들로 돼 있고 요거 이제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곤지왕을 모신 신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근아스카. 예. 히비키노시 아스카에 있는데 아스카베 진자라고 돼요. 아스카베 신사예요. 여기는 금비조라고도 부르고 여기는 거의 200개의 고분이 있어요. 거기 박물관도 있어요. 무지무지 큰데. 천왕릉이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쇼토쿠 태자의 묘도 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근데 거기 가보면요. 신사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팻말 하나 있고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 돌이 그러니까 홍살문이죠. 우리를 하면. 홍살문은 요 신사에서 저 밑에 마을 초입세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까지가 이 신사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곤지왕의 신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갖고 정말 이거 맞아?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렸던 거의 왕이 누구냐? 곤지예요. 그래서 곤지왕이라고 불러요. 네. 곤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비조에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곤지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고분군, 이 지스카 고분군, 여기에 보면은 WA1, 이건 이제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원분인데, 가장 큰 원분인데, 지름이 30m예요. 웅진 시기에 해당이 되고, 이 관을 보면은 가형석관, 집 모양, 저 설명드렸죠. 6세기에 해당되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 금동관, 금동제 신발, 금동제 환두대도, 용이 그려져 있는 환두대도. 특히 환두대도는 문영왕릉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신찬성시록이라는 그 족보에는 뭐라 하냐? 비조호조는 곤지왕의 후손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비조호라는, 이 비조호 신사잖아요. 아스카베. 예. 이 성은 어디서 나왔냐? 곤지왕에서 나왔다. 곤지왕의 후손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왜냐? 5명이니까 동성왕도 가고 문영왕도 갔어요. 이제 백제로. 그럼 3명이 남아있겠죠? 그 3명이 뭐냐? 이 비조호의 시조호가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 3대 실록이라는 데에도 뭐라고 되냐면 비조호조는 곤지의 후손이다. 라고 일본 역사책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명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막강했던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이쪽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비조는 여기죠. 틀립니다. 이게 고분군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금동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문영왕릉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고분에서 나온 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영왕릉에서 나온 신발인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금동관하고 같이 나온 신발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지역이 무증제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스카 그러면은 먼 아스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아스카가 이 시기에는 더 중요했어요. 그거를 잘 알고서 일본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누이치기 461년 천황이 후비에게 양잠을 권장했어요. 누에를 키우라고. 근데 잘못 알아들여서 무슨 고아원처럼 애들을 모아갖고 소자부라는 걸 설치했어요.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소자부련이라는 성을 주었다. 이 고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예. 근데 실제로 그 누에치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누리오미라는 사람입니다. 누리오미.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인 미화가, 현종천황 때 누에고치의 시를 짜서 명주를 짜서 조수라는 성을 받았다. 근데 이 누에고치는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했냐? BC 4000년 전에. 홍산문화, 지금 요소 지역에. 거기 보면 누에가 나와요, 누에. 옥으로 만든 누에의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쭉 어디로 들어가냐? 산동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에를 칩니다. 그래서 산동의 비단이 유명해요. 그리고 절강까지. 산동 절강. 이 지역에서 누에를 친 거예요. 이게 누가 쳤느냐? 동이족이 친 거예요. 중국 사람이 친 거예요. 지금 뭐 비단길 그런데 중국 비단 유명하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건데요? 우리 조상들이 중국인들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잘 써먹고 있죠, 지금. 자기네가 했다고?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은 백제에서 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우선 미화, 이 사람이에요. 자, 이게 홍산문에서 남은 옥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울퉁불퉁. 누에예요, 누에. 누에 모양. 옥으로 만든.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5월 백제하고의 교류. 461년. 우리가 오나라는 뭐라 했어요? 없어졌죠? 이때는 없어요. 근데 오국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이건 뭐냐? 이미 다 설명드렸죠.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백제 분국입니다. 우리가 쿠마모토에도 백제 분국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계륙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신협촌주청이라는 사람하고 해외 민사 박덕이라는 사람을 오나라에 보냈다. 그래서 니원쇼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오진천황, 응신천황 때 아주사주죠. 백제에서 이끌고 온 30명 중에 촌장이 있어요. 촌장.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모자촌주예요. 네. 근데 여기 뭐라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찬성시록에 모자촌주는 오나라의 선권의 아들인 고씨에서 나왔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는 손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없어진 나라고 바로 이제 백제계 분국 어디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백제 분국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 진나라부터 송, 제, 양까지 백제가 이거 백제조잖아요. 주소 백제전. 강의 좌측에 거했다. 강이라는 건 양자강이거든요. 북사에는 뭐라 그러냐면 강의 좌우에 거했다. 누가? 백제가. 구당서에는 뚜렷하게 나오죠. 백제는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월주에 거했다.
신당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서쪽의 경계는 월주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최치원이 말하기를 백제가 강성할 때 강병 100만이었는데 남쪽으로 침입하여 공격해서 오나라와 월나라를 다스렸다. 5월 지방을 다스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강은 어디냐? 양자강이에요. 그럼 광자는 어디냐? 강동이고 강우는 강서예요. 현재 강소성, 절강성, 상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얘기죠. 네. 이게 바로 오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윤명철 교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산군도는 지금의 신안군처럼 천사의 섬이라잖아요. 천사계 뭐 섬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항주만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해양, 다른 데 타치를 받지 않고 해양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섬이 넓어서 자체 농업이 돼요. 농업이. 평야지대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어업을 할 수 있고 소금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정창 씨나 김성호 씨도 이 주산군도가 바로 이제 중요한 지역이다. 딱 백제가 여기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회오라는 책에 아주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망해진에서 굽어보는 큰 바다 동쪽에 신라 일본의 제번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문서에 건전해 명주에 이 속하지 않고 여기 신라나 일본 제번의 서로 경계 문제 중에서 신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기에는 뭐냐 근래 신라번 사람들이 자주 왔다. 신라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여기를 점거했다는 독자적인 해양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산군도가 바로 백제가 차지했던 월주 백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냐? 이게 양자강입니다. 여기는 전당강이거든요. 요게 항주만이에요. 여기 섬들이 쭈루룩 있죠? 여기만 있어요. 그걸 키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양자강이 아닙니다. 전당강입니다. 제가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거 전당강이고, 이게 상이에요. 이게 주산군들. 여기에 요 섬 끝에 신라초라는 암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타도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관음의 성지예요. 4대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 보타도의 관음이 모셔지기 시작한 게 어디냐? 요 신라초 바로 앞에 있는 쬐그만 절이에요. 그게 신라 불궁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고려도경에도 뭐라 하냐면 이 주산군도 쪽에서 바람을 기다려서 바로 범선을 타고 쭉 들어오면 어디가 되냐? 지금의 흑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산도하고 주산군도는 직방이에요. 지금도. 왜? 윤명철 교수가 여기서 뗏목을 타고 흑산도까지 왔어요. 그걸 갖고 실험해보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갈 때도 흑산도에서 바람을 타고 쭉 내려가면 바로 주산군도로 들어가요. 이 정도로 고속도로, 백길이었다는 거죠. 백길. 아주 고대의 중요한 백길이 있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주산군도. 여기다. 그 중에서도 이 보타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라는 걸 갖다가 메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속하냐? 월주잖아요. 여기. 월주. 예, 여기죠. 월국이라고 써 있죠? 이게 오국이에요. 예,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저하고 백제문화연구회 한정섭 회장이 이제 백제 시대 북한산성이 어딜까라는 걸 갖다 찾기 위해서 뒤졌어요. 대동문 바로 앞에 조그마한 절터에서 기와장을 하나 주웠는데 그 기와장을 판독해 보니까 뭐냐면 경하 원년 을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연호를 찾아봤어요. 남송 송나라 폐제의 경하 원년은 465년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백제 계로왕 11년이고 웅약천왕 9년이에요. 아, 그 여기가 지금 뭐예요? 백제 북한산성이라는 얘기예요. 딱 맞죠? 그런데 이 연호가 쓰인 게 언제냐? 8월에서 11월 딱 2개월밖에 안 썼어요. 되게 웃기죠? 중국에서 2개월 쓴 거예요. 2개월. 465년. 딱 8월에서 11월만 딱 쓴 연호인데 그거를 기와장에다 백제 기와장에다 새길 정도로 해양 시스템이 발달돼 있었다는 거예요. 와서 연호가 바뀌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빨랐으면은 그것을 만들어냈겠느냐 이거예요. 딱 2개월 쓴 그 연호를. 근데 이겁니다. 이렇게 써있죠. 요게 그 기와장입니다. 요 김성호 씨는 요게 백제거 여기서 요소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서 월주로 들어가. 이게 주상군도잖아요. 요게 외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증이 뭐냐? 이겁니다. 대단하죠. 이거 뭐 거의 국보급입니다. 정말 국보급에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히노쿠마노 타미노츠 카이 시는 여기 신찬성시록에 뭐냐면 여기 민사수라고 돼 있어요. 요건 고양촌주라는 이 사람하고 같이 한나라, 중국 한나라의 후예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전 틀린 거예요.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본 서기에 오진천왕, 백제계죠. 응신천왕 15년에 아지사주, 아치노미가 백제에서 올 때 데려온 30명의 촌장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로 지금 다 중국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히노쿠마는 어디냐? 지금의 아스카예요. 원 아스카. 근 아스카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둘 다 백제에서 건너왔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고양촌주. 이 사람하고 같이 건너왔다 그랬죠? 이 사람하고 이 해외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오국인으로 돼 있대요. 오국. 중국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고향 또 뭐 다른 데는 뭐냐면 위나라 문제의 후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중국 사람으로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백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역사를 갖다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아지사주가 데려온 그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후손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 동한시입니다. 야마토 노아야, 사카카미, 이 판상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성씨입니다. 그리고 이 끌고 온 사람 중에 아까 2명이 존재하고 있죠? 이게 30명이에요. 이 촌장들. 아지사주가 끌고 온 촌장 30명. 이게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 고양촌주 나오죠? 모자촌주 나오죠? 근데 여기 고양촌주는, 단씨는 고양촌주. 여기 보면은, 민사주수도 나오잖아요. 이게 다 백제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중국 사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린 또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게 중국 사람이구나. 찾아보지도 않고. 뭐, 심지어는 그 진시황 할 때 진씨, 이제 그걸
그 교토를 갖다가 이제 그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씨도 뭐라 그러냐면 하다시다. 하다시는 바다다. 바다를 건너와서 바다다. 그건 신라계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응신천왕 때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의 후손이에요. 백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백제도 바다 건너와야 돼요. 신라도 바다 건너오지만. 그러니까 그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우리나라 역사를 완벽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